CD. 네, 이제 상담하고 나서 상담 후 재해석하는 시간이죠? 네. 아, 네, 어떠셨어요? 할 얘기가 좀 많죠? 네. 네, 저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고요. 선생님이 또 이래저래 설명해 주실 부분도 참 많더라고요. 우선 마루님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그것도 이렇게 막 용기를 내셔서 오셨어요, 정말. 네네. 자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우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방송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긴장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판단 기능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청취자분께서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선생님 그 컬처 쇼크, 문화적인 충격 이런 거. 예. 그게 지금 요번에 마루님 사실 사례에서도 네.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쇼크를 먹은 거죠. 네. 그거가 저는 이제 체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유학을 왔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서울을 처음 와봤어요. 서울에 오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골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들 해요. 네. 부산도 시골이야. 네. 그래서 그냥 난 전주 갔다 왔어 이러면은 시골 갔다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번잡하고 사람 많고 하는 그거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이랑 함께 서울을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헌혈하세요 하고 잡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역 앞에서.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저를 잡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가면서 네가 모질라게 생겨서 촌스럽게 생겨서 그래서 너를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위축이 됐었어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대학생인데도. 네.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눈도 막 똘방똘방하게 막 눈도 뜨려고 노력을 하고.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네네. 네. 그렇게 길거리를 이제 걸어서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그건 되게 강하게 박혔죠. 나를 만만하게 본다. 내가 뭔가 모르게 어리숙하다. 정말 눈 감으면 코백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그때는 피해의식으로 발전하시는데. 네네네. 그리고 정말 난 촌년이야. 라고 하는 그게 속으로 이제 자기 비하가 팍 깔리고 네, 굉장히 나타날 때는 경쟁의식으로 나타나고.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는데 여름이어서 전 이제 머리를 짧게 커트하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손을 잡았는데 맨살로 제 머리가 이렇게 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까칠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머리 촌스럽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 촌년이잖아. 어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탁 깨졌어요 좀.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네. 조탁동시 딱 됐을 네. 것 같아. 그래서 너 촌년이다. 그래 나 촌년이다. 그래 나 촌에서 올라와서 그럼 촌년 맞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을 것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굳이 그래 나 촌에서 올라왔어. 이거 뭐 커버하지도 않았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냥 그게 나의 태생이야. 사실이야 그냥. 네,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 대학생 그 시절에도 그랬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게? 한 2년? 한 2년? 네. 와, 그죠.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네. 서울에 와가지고 네네. 어땠을까? 그러게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마루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언니도 마루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겠죠. 네네. 네. 서로 사실 의지하는 건데 나이 네. 많다고 해가지고 네네. 의지가 되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메일에서도 보내셨던 것처럼 혼자 장애도 가지 못하고 정말 내성적이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는 공부를 좀 잘하는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그거밖에 없던 아이가 이렇게 전혀 아무런 설명이나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외딴 환경에 딱 떨어진다라는 그 부분이 저도 큰아이 데리고 미국을 갔을 때 그랬었어요.
가서 머리 색깔이 너와 다르고 그리고 눈동자 색깔이 너가 다르고 우리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교실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엄마 나 바본가 봐. 그게 6세 반 때. 그래서 그래요. 특히 요즘 뭐 외국도 많이 나갔다 오고 그러기 때문에 네. 내 친구도 그 일 때문에 이제 외국 나가서 몇 번 살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네. 뭐 인류대 들어가고 뭐 잘 풀렸어요. 네.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고 이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제대로 잡히질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뭐 상담이 된 건 아니지만 꼭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어느 시기에 이렇게 딱 굳어지게 되는 그 시기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내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분석에서 이제 고착이라는 방어기를 설명을 하죠. 네, 그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가지고 이후 성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걸 말해요. 네.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13살이면 13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더 심한 경우에는 퇴행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이전 수준으로 가가지고 좀 더 어리게. 예. 그 퇴행이 일어나면 이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때로는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퇴행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치료적인 퇴행. 네네.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듯. 근데 네네. 그럼 과거를 재체험하면서 그렇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굉장히 극적인 과정이죠.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 아이가 이제 커가는데 그럼 그 내면 아이를 키우는 방법 내지는 팁 우선 이런 얘기를 좀 그것보다도 해나가면 내면 아이를 발견하는 방법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선 생활하면서 네. 자기 자신이 그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내면 아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기 아이들 기르다 보면 네. 이제 아이를 갖다가 뭐 야단을 칠 일에서 야단을 치고 나서 네. 내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그런 이제 적 잘해줘야지. 있죠. 친절하게 잘해줘. 어떤 경우도 화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한테 또 소리 지르고 네.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지점에 가면 꼭 엎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그렇죠. 거. 근데 그 지점이 사실은 보면 그게 교육적이지도 않고요. 네. 자기 자신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사로잡혀서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어떤 아직 어린 내면 아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거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스로 못하니까 계속 유지되죠. 네.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얘기해 게 주죠. 문제야, 뭐. 그리고 아이가 얘기해 주죠. 네,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하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 알아차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 아이 체크하는 법, 이런 거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자기가 가만 살펴봤을 때. 네. 이건 내가 나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나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내면 아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나의 어떤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든 사고 부분이든 행동적인 부분이든 어떤 더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딱 고착되어 가지고 잘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이제 뭐. 자기 스스로 내가 네. 이거 잘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걸 인정하기가 쪽팔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아가 이제 싹 그 왜곡을 시켜요. 네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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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 좀 편하니까. 네. 내 혼자 지각하면 겁나지만 지각한 사람이 많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잘못된 거 아니잖아. 뭐 잘못이라도 다 잘못. 근데 엄밀한 건 뭐냐면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지. 괴로운 건 괴로운 거라는 거. 그러면은 내 사고 패턴에서 어느 부분이 과잉 일반화 오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오류, 모순 이런 네. 것들을 차분히 점검해 보면 이제 내면 아이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이 아주 확실하거나 잣대가 아주 신념이 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가만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숨을 편안하게 쉬는 이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감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 직감은 늘 압니다. 이 직감이라는 게 고들직자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뭔가 잘못되지 않은, 혼탁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감각을 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내면 아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어떤 왜곡된 견해나 기준 같은 걸 가지고서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직감이 불편해합니다. 그 직감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게 갈등을 자꾸 일으키거나 뭔가 분란을 일으키거나 내면스럽고 혼란스럽거나. 네. 그리고 점점 긴장이 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리고 쉽게 지치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좀 오래되면 이제 몸이 아픈 걸로도 오죠. 그러니까요. 시민성 질환 같은 거, 막 두통이라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무를 불안. 여기도 이제 내면 아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면 아이를 이제 발견하게 됐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내면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루님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좀 나왔지만, 그 내면 아이를 비난하든가 야단치든가 또는 무시하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면 아이도 화내요. 네, 위축이 되죠. 이렇게. 특히 아이들은 차근차근 얘기해줘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알아듣지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감정적으로 탁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은 안 들어가고 감정적인 부딪힘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 아이 같으면 정면으로 부딪히고 반항할 거고 약한 아이 같으면 그냥 찌그러 들어가지고 무능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격려를 통해서 통찰과 격려를 통해서 키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또 통찰을 했으니까 이제 격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통찰이 제대로 됐으면 격려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그 격려의 과정 안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이해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네네. 네.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까지 되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일단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해되고 수용되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 성숙한 방법 같은 것에 눈을 뜨면서 그쪽으로 자연스러운 동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격려를 해주면 되거든요. 동기가 생기다니요? 내가 내면 아예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가지고 괴롭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단 시원해져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어리석었던 부분, 모자랐던 부분 같은 것들이 보이고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은 좀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격려해 주는 것이 진짜 꿀격려예요. 확실한 격려가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 참 복받은 케이스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셀프로. 네. 셀프로 하는 거. 사실 셀프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죠. 네. 근데 좀 독해야 셀프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집중력이죠.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네.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한테 잘하자 이런 단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누가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정말 잘 살란다. 이런 단단한 결심, 독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애를 가져라라고 이제 얘기가 된다면 자기 존중을 해라. 네. 자기를 인정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그러죠. 그 자기 애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거하고는 또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감이 발달돼 있으면 네. 자기를 살펴보고 그대로 볼 줄 아는 게 평상시에 연습돼 있으면 그건 구분이 됩니다. 느낌으로 구분이 딱 됩니다. 네. 청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저 참나온 1년 내공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 네. 잘 하실 거예요. 느낌을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최대한 깊이 보면 좋죠. 근데 정말 끝까지, 느낌의 끝까지 바라보잖아요. 네.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진짜 마음이요.
광활한 허공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한없이 감싸는 큰 자비심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진짜 끝까지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방생님이 저렇게 아주 그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정말 깊게 느껴서 아 맞아요라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이 내면아이 얘기를 좀 더 네. 하고 싶은데요. 아,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내면아이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자기가 직감을 활용해서 이걸 봤을 때 뭔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면아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해보고자 하는데 속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걸림돌처럼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내가 미처 성숙하지 못한 내 의지처럼 충분히 크지 못한 내 내면의 어떤 어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내면 아이를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내면 아이에 대해서 네. 이 대처하는 요 방법으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면 아이,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보다는 참 안 됐다, 힘들지. 연민이요? 예,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내면 아이도 그걸 반겨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도 우리가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처럼 쥐가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작용을 해요. 쥐들도. 이게 네.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것을 일단 존재로 인정해 줘야지 그 한이 풀리면서 사라질 건 사라지고 생길 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넌 잘못된 것이야 하고 칼날을 가지고서 막 해서 없애버리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순간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복수의 나를 꿈꾸면서 칼을 갈게 됩니다. 그게 뭔가 찜찜함으로 나타나고 왠지 모를 불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잔잔한 호수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얕을 때서부터 깊은 쪽으로 가장자리부터. 네, 얼어가는데 그 호수 위에 그 부유물이 떠 있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그 이물질을 중심으로 얼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물질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우리 마음의 상처 같은 네네. 그런 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얼어 있는 걸 녹이는 방법은 접촉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녹일 수 있는데 이 접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해보는 거. 이해가 필수죠. 네네. 이해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자기 연민이 일어나면서 자기 공감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자기 격려를 할 수 있고 네네. 실천을 하게 되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내면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정석이에요. 예, 네. 만나서 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공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얼어붙어 있는 부분, 굳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걸 넉넉하게 풀어주면은 네. 원래 성장하는 방향으로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식물이 자라는데 돌이 눌려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돌을 치워주면은 약간 굽어 있어도 다시 태양을 향해서 제대로 자라거든요. 네. 이런 원리입니다. 네. 굽어서 가는 그 부분은 내가 그걸 뚫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비하를 했는지 그 안에 계속되고 있는 나의 자동화된 폐소 회로더라. 그런데 자꾸 만들어가는 그게 보니까 내 안에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 내면 아이가 있었던 거고 그 내면 아이를 바라볼 때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꾸 구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부정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네. 숨기고 네네. 싶어하고 네. 위축되고 있으면 위축되어 있는 그 내면 아이를 채 발견하지 못하는 거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주로 됐었었고 그러면은 이 내면 아이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키우는 법에 그리고 대해서 내면 아이를 키우는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루님이 좀 더 이제 정말 그 마지막까지 꼭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한번 해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신데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한번 해보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걸 해봤어요라고 하는 체험담이 저에게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처음에 마루님이 나는 바람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전에 이제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디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었냐면 꽃은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예. 네. 네, 우리가 좋은 향기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덕의 향기를 가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내면 아이가 일단 커야지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해석하는 시간까지 이제 했고요. 더 이상 저희가 또 안내할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보완해 주세요. 우리 방송, 네. 방송에 사연을 요즘 사연 너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네. 이러다가 상담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연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사연 보내주실 때 참나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나원 메일은 chamna-one-net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A4 용지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이메일 상담인지 아니면 방문 상담인지 구별하셔서 보내주시고 방문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연락해서 또 초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별칭도 보내주셔야지. 네, 별칭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 상담해서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